안녕하세요. 형사법 4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형사법 그 중에서도 형법 강론 중에서도 방화, 실화에 대한 죄, 범죄 단체 조직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문서에 관한 죄, 여기가 아닌 그 이외의 죄에서 아주 까다롭게 출제된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네, 경찰 간부 23년도 경찰 간부 선발 시험이고요. 거기에 1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문제 이 네 개 어떤 이론이 필요하거나 이론 공부가 사전에 필요하거나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판례의 키워드들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지 판례 OX 문제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어제 풀어봤는데 너무 창피한데 틀렸습니다. 그게 왜 틀리냐면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판례를 줄줄줄 외우면 소용없습니다.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압축한 그 판례의 타이틀, 판례의 제목, 예를 들어서 뭐 주교사 사건, 그렇죠? 주교사 사건 유명하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거기에 꼭 나오는 판례죠. 그럼 뭐 주교사 사건, 주교사 사건에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었죠? 미필적 고의가 있었죠. 그런 어떤 키워드들을 딱딱 집어서 판례를 하나 넘어가는데, 특히 이런 객관식 문제에서는 정말 5초 안에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OX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전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판례를 줄줄줄줄 다 읽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판례 타이틀과 키워드,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아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 틀리는 이유가, 저는 이제 1번 지문을 좀 틀렸는데, 범죄단체 조직죄, 그러니까 범죄단체 등의 이제 조직과 관련된 죄에서 이 집단과 단체라고 하는 개념, 여기에 따라서 키워드가 달라지는데 그거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이 문제는 매번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을 여러분도 아니 머릿속에 형광펜으로 착착착착 판례마다 그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 자, 형법제 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요거가 달라요. 범죄 단체 조직죄, 범죄 단체, 범죄 집단 조직죄와 관련해서 범죄 단체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범죄 단체 조직죄, 범죄 집단 조직죄, 이런 어떤 그 집단과 단체, 요 부분, 요 키워드, 요거에 따라서 여기서 파생되는 키워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것을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 틀린 거예요. 최소한의 통솔 체계까지는 필요 없어요.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의사 연락망 정도만 구축하고 있으면 되지, 어떤 통솔 체계, 뭐 사장, 부장, 뭐 대리, 과장 이렇게 해서 쭉 어떤 회사와 같은 조직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집단일 때. 반면 단체일 때는 반드시 통솔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과 단체를 서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지문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문제 출제 방법이긴 하지만 이거 오답률 높이기엔 정말 최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를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했다면 이 지문이 맞아요. 근데 집단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1번에서 그냥 끝나는 문제였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것만 보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였죠. 그죠?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1번 문제, 아주 어렵습니다. 1번 지문. 저 또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지문. 2번 지문 볼게요. 2번 지문도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 무주물에 불을 놓는다는 거를 우리 판례는 자기 소유물로 봐요. 자기 소유물, 자기 소유 일반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입니다. 무주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따라서 그 무주물을 형법제 167조제 2항에서 정한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면 이 지문 되게 좀 못난 지문이에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그 다음에 타인 소유 일반 물건, 그 다음에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이렇게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범죄 성립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 중간에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뭐 염려가 있다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는 지문이라 정확한 지문이겠죠. 어쨌든 요거는 맞는 지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현주건조물 방아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고 이론 문제죠. 부차적인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권이다. 개인의 재산권이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법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법익 파트에 나오는 거잖아요. 공공의 안전이 가장 주된 보호법이고 부차적으로 개인의 생명, 재산권도 중요하겠죠. 특히나 생명은 아니죠. 방아죄니까 개인의 재산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이거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서 맨날 나오는 판례고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정보원인 직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칭을 해야 되는데 국가공무원 직원이 전혀 할 수 없는 권한을 사칭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권한 사칭의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국가정보원 직원이면 응당할 수 있는 권한의 어떤 부분을, 권한의 업무를 사칭했다면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걸 사칭해서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누군가를 누군가를에게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렇다면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성립하겠지만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임받은 채권 추심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국가정보원 직원의 업무 권한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채권 추심은. 따라서 사칭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국가공무원도 아니면서 국가공무원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게 사칭인 거잖아요. 근데 국가정보원의 직원의 어떤 권한도 아닌 황당무계한 채권 추심을 내가 하겠다. 이거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권한을 사칭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질문이. 그래서 결국 답은 1번으로 되는 거예요. 1번. 아시겠죠? 네. 요 판례는 결국은 1번과 2번을 잘 풀면 3, 4번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형법제 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아까 집단이 아니에요. 단체, 공동 목적, 계속적인 결합체, 최소한의 통솔체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단은 뭐죠? 공동 목적, 그 다음에 계속적인 결합체. 근데 뭐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조직적 구조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뭐죠? 중고차 매매상사. 중고차 매매상사인데 여기서 범죄 집단을 조직 활동하고 금원 편취 목적으로 중고 차량을 불법 판매,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범죄 집단을 조직 활동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집단에 가입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 외부 사무실의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유사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또 요런 사실관계를 줘놓고 이걸 단체로 바꿀 수도 있겠죠. 시험 문제.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뭐다? 키워드. 대표, 팀장, 팀원은 이렇게 하거나 요걸 알거나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잠깐만요. 하거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무등록 중고차 매매 상사 이런 것들이 지문에 딱 나오면 이거 범죄 단체 관련해가지고 범죄 단체가 아니라 범죄 집단을 조직한 죄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시겠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2번은 아까 자기 소유 물건이다. 자기 소유 물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발생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주건조물 방화는 1차적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 2차적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권. 판례에 아예 적시하고 있죠. 이론을.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건 뭐다? 이거는 직권과는 전혀 먼 개인적인 채권 추심 업무잖아요. 따라서 자격 사칭죄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제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14번 어제, 15번 오늘 다 어려웠어요. 많이들 틀렸을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